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메인 화면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해커톤 관련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아래 핵심 문장만 제가 번역을 해보자면 파이 네트워크는 2023년 1월 9일부터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를 위한 해커톤을 개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종류의 앱이 구축되기를 원하시는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제안하는 앱에 투표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이오니어들이 이번 해커톤을 통해서 나와주었으면 하는 앱들이 나열이 되고 있고, 이곳에 여러 투표를 하고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파이 결제를 위한 QR코드 또는 파이 소셜 플랫폼, 특히 탈중앙화 플랫폼, 그리고 파이코인 결제를 받을 파이 맵 또는 알리바바나 샤피와 같은 거래 플랫폼, 그리고 현재 파이 블록체인 블록 탐색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앱, 파이 트래커 앱 등등 여러 가지 앱들이 제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투표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해커톤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이 파이 커뮤니티의 여론과 분위기를 쉽게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인 앱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이 파이 해커톤이 1월 9일부터 개최가 된다고 하니까 매우 흥미로운 소식들이 그동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파이 공식 해커톤은 지난 2021년 6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해커톤 수상 앱들이 그 당시에 해커톤 대회에서 개발이 시작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이 해커톤 앱들이 현재까지 좋은 퍼포먼스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앱들의 상당수가 개발이 중지가 되었거나 다른 개발팀으로 또 인수가 되어서 다시 개발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또 몇 개의 프로젝트는 정말 열심히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향상시켜서 나아가야 하는데요. 또 기술적인 또 시간적 또 여러 가지 장애물과 지금 마주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고 커뮤니티의 응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해드렸었고요.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번 2023년 해커톤 대회를 통해서는 좀 더 수준이 높은 파이앱의 개발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에 파이의 해커톤 이벤트를 개최했을 때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구글 트렌드의 데이터를 따르면요, 당시 구글 웹을 통해서 보는 파이 네트워크의 관심도가 파이 지갑과 테스트 코인 출시 이후로는 최고점을 찍었던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내년 1월에 개최하는 해커톤도 이 디테일한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충분히 이 가라앉았던 파이 커뮤니티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또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는요, 최근 FTX나 바이낸스 거래소 사태와 연관돼서 거래소 관련 뉴스들이 미디어에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이 네트워크가 미래에 코인 거래소 상장이 이루어질 것인지 또는 이루어진다면 어떤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수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파이 네트워크의 궁극적인 로드맵을 보면요, 이른 시간에 거래소 상장은 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굳이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암호화폐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고 파이코인만 심플하게 채굴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 생각의 관점을 하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 커뮤니티에는 이 거래소 상장에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요론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면 파이코인은 거래소 상장이 될 것이다와, 또 다른 하나의 주장은 파이코인은 타 코인과 차별화가 되고 있고 파이코인은 자체 화폐로 앞으로 설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래소 상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파이코인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지 안 될지는 코어팀이나 파이오니어들의 이 마음만으로는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수천만 명의 유저가 파이코인의 거래소 상장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몇몇 거래소에서 상장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면은 기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자율 상장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메인넷이 시작이 되면 코어팀이나 우리와의 생각과는 별개로 거래소 상장이 언젠가는 아주 높은 확률로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폐쇄형 메인넷을 진행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거래소 상장, 도독 상장이나 자율 상장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KYC가 이렇게 천천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분들은 파이코인을 지금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파이코인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거래소들이 물량을 만들어내서 도독 상장을 해버리면, 또는 파이코인이 법정화폐와 쉽게 수합이 될 수 있는 앱이 파이 생태계에서 혼용이 되어버리면요, KYC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KYC를 받은 사람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파이코인이 초반 펌핑이나 덤핑에 의해서 모두 관여가 될 수 있는 입장이겠지만 KYC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폐쇄형 메인넷을 만들고 외부의 거래소나 또는 법정화폐로 교환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파이 앱들이 블록체인으로 연결이 애초에 불가능하도록 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걸 다시 정리를 하자면, 폐쇄형 메인넷의 방화벽이 제거가 되고 오픈 메인넷이 되면 이것 자체가 탈중앙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는 거래소가 코어팀과 협의 없이 자율 상장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탈중앙화의 한 부분이라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아무도 막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크립토 시장에서는 이런 확률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폐쇄형 기간 동안 최대한 파이만의 유니크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픈 메인넷이 되기 전까지 파이코인 내재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모더님들을 제외하고는 한국 파이 커뮤니티에서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파이 뉴스만을 최대한 선별해서 커뮤니티에 공유해주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캔리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캔리님이신데요. 최근 캔리님이 파이파파에 올려주신 글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자면, 해외 유명 파이오니어 중에 멜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멜린 또한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파이오니어 중 한 명인데요. 최근 여러 거래소에서 파이코인의 상장과 관련해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흘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코인스빗과 화이트빗 거래소가 파이코인 상장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고 파이 커뮤니티에 접근을 해왔던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코어팀과는 지금 현재 관계가 없는 대화들이기 때문에 일단 가볍게 한번 이 캔리님의 글을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으며, 제가 영상 게시판에다가 이 글의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발전시켜서, 만약 파이 네트워크가 어떤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것이 더 이로울까, 이런 방향성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거래소에서 파이코인을 상장하게 된다면 자율 상장보다는 코어팀과 분명 어떤 합의점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기준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파이 네트워크 개발자이죠, 니콜라스 코칼리스의 개인 트위터 계정으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스가 현재 자체적으로 팔로우를 하는 계정은, 트위터 계정은요 42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 3개가 거래소 관련 계정을 지금 니콜라스가 팔로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3개를 보면요, 하나는 코인베이스, 그리고 크라켄 거래소, 그리고 또 하나는 오케코인 거래소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할 수 있는 바이낸스 거래소는 일단 이 리스트에 없다라는 것이 조금 의외이긴 한데요. 자, 어떤 이유로 이 거래소들을 팔로우를 했는지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밝혀진 게 없지만은, 제 생각에 이 3개 거래소에도 공통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개의 거래소의 특징을 일단 보면요, 바이낸스를 제외하고는 거래소의 규모가 매우 큰 편에 속하고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 또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우호적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니콜라스가 만약 상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럴 때는 매우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최소화되어 있는, 그리고 향후 파이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소들로 팔로우가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코인베이스와 서클은 테더의 USDT를 대체할 새로운 미국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출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USDC 코인입니다. 당연히 코인베이스는 USDC 스테이블 코인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안정성과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전 세계 소매 고객이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USDC로 코인베이스에서 전환할 수 있게 수수료를 면제 주겠다라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USDC는 규제 금융기관에 보관된 현금과 단기 국채로만 지금 100% 뒷받침되기 때문에 USDC는 언제나 미국 달러화로 1:1 상환이 가능하다. 즉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달러 크립토 커런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테더의 USDT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달러와 가치가 연동이 되어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의 자본에 의해서 가치가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대한 준비금에 대한 감사도 허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투명성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USDT의 리스크는 수년간 항상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간간히 1달러에서 디페깅이 되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것에 무감각해진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매년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 같은 사람은요, 언젠가는 한번 USDT도 크게 한번 사건이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서 좀 더 안정화되어 있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마켓 쉐어를 넘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 1월만 하더라도 이 전체 스테이블 코인 마켓의 75% 이상을 차지했던 USDT가요, 현재는 USDC에게 쉐어를 많이 내어준 상태이고, 현재는 47% 정도, 즉 50%가 안 되는 쉐어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미국이 이렇게 선호할 수밖에 없는 USDC의 쉐어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코인베이스의 이 거래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거래소 자체 준비금과 같은 투명성에 관해서도 타 거래소보다 더 월등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하고 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이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유일한 상장 거래소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라켄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다음으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거래소로 나와 있고요. 미국의 와이오밍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은행 설립 인가 취득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크라켄의 상무이사이자 새로 설립된 크라켄 파이낸셜 CEO를 맡게 된 데이빗 키니스키는 크라켄이 은행 지위를 얻어 연방결제 인프라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고객들을 위해 금융과 자금 조달 옵션을 좀 더 원활히 통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인터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 인물이 서클사에서 사업 개발 부문을 이끌었던 장본인입니다. 참고로 서클은 코인베이스와 함께 USDC를 출시한 곳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보통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다른 지정 상업은행과 협력을 해서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에 반해서 크라켄은 본인들이 직접 은행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준비금의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FTX 거래소 사태가 터져나가면서 수많은 거래소가 제3자 감사를 두지 않고 단순한 준비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상대적으로 자산의 운용이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아왔던 바이낸스의 자체 준비금 증명도 사실은 크게 의미 없는 부분이다. 이런 자체 감사에 부채 내역을 포함하지 않은 감사는 의미가 없다며 바이낸스의 투명성을 공격한 것도 바로 이 크라켄 거래소의 CEO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FTX 사태 이후로 이 거래소의 투명성 문제는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점에서 크라켄 거래소는 타 거래소와는 달리 미국주에서 인정한 은행의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타 거래소 대비해서 매우 투명한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니콜라스가 팔로우를 하고 있는 또 다른 거래소는 거래소 순위 38위에 위치하고 있는 오케이코인 거래소가 되겠는데요. 이 38이라는 수치에서 갑자기 순위가 훅 떨어진 거래소가 나와서 좀 이상하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거래소 역시 매우 유니크한 특성이 존재합니다. 이 오케이코인 거래소는 올해 2월에 제가 스텔라 관련해서 잠시 영상에서 다루어 드린 적이 있었던 거래소입니다. 오케이코인 거래소는 미국 최초의 스텔라 블록체인 기반의 USDC로 통합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거래소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블록체인의 DApp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에서 USDC의 운영이 매우 많이 쏠려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빠르고 수수료가 적거나 거의 없는 블록체인으로 USDC의 운영 쉐어가 이동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미래에는 스텔라 블록체인 위에서 USDC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현상의 시작점을 이런 거래소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거래소의 특징을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왜 니콜라스가 이 거래소를 팔로우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스텔라와 USDC의 중요성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해드려 왔었고, 이것은 결국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 부분도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이제 스텔라 위에서 USDC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은 파이 네트워크도 미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리고 규제안이 점점 복잡해진다면 리스크가 많이 존재할 수 있는 다른 1대1 패깅, 미국 달러 패깅 코인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이요, 스텔라 네트워크와 같이 USDC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네, 어쨌든 니콜라스가 어떤 이유로 이 세 가지 거래소를 팔로우를 했는지 오피셜로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니콜라스가 개인 트윗을 하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팔로우를 클릭을 해 놓은 이유는 공개적으로 단순히 파이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관계자들이 역으로 파이 네트워크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순전히 트위터에서 그들의 뉴스 피드를 더 편하게 받아보도록 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니콜라스가 만약 거래소 상장에 관해서 타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면 어떤 컬러를 가진 거래소를 선호할까에 대해서는 가볍게 추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가 정말 많은 공격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퍼드가 자주 생겨나면서 대량의 출금 사태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이낸스 자체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도 현재까지는 잘 버텨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데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미디어가 이 준비금 문제 또는 디파이 시장의 문제 중심을 삼아서 이번 FTX와 바이낸스 사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시초는 바이낸스라는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USDC의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자체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이나 테더의 USDT의 더 옹호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인 컨플릭이 생겨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USDC라는 미국 자본과 USDT라는 중국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이 백엔드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크립토 뉴스를 보면 매월, 매분기 암호화폐 시장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규제 관련 또한 해서 여러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하루에 한번 파이코인 버튼, 채굴 버튼을 누른다 하더라도 가끔씩은 이렇게 시장 상황을 한번 예측해 보시길 권장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